이 이름도 낯설기 짝이 없는 이 병은 놀랍게도 전 세계 사망 원인 3위. 그리고 국내에선 8위에 올라 있는 흔한 병입니다. 흔하지만 잘 모르는 병. 그래서 상태가 심각해진 후에야 알게 된다는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어떤 병일까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인 오영섭 씨. 그 또한 지속적인 흡연과 함께 분진이 날리는 목재소에서 오랜 시간 일한 것이 병의 원인이었다. 핫하우스에 있어요, 핫하우스. 이게 들고 이렇게 쌓아놓고 켜요, 그냥. 톱에다 대고. 예. 담배는 군대 제대하면서 피기 시작한 거 50살까지는 60살까지는 폈다고 봐야지. 하루 두 갑씩. 그럼 많이 폈지, 담배는. 숨이 차기 시작한 지는 오래됐지만 오영섭 씨 역시 작년 4월에야 COPD가 있음을 알게 됐다. 잠깐 화장실만 다녀와도 숨이 가쁠 정도로 진행된 상태였지만 처음 그가 찾아간 곳은 심장내과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실제로 관상동맥이 막혔다는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도 받았다. 심장을 수술하고 나서부터 숨이 자꾸 가쁘더라고. 근데도 이게 안 나. 이제 심장병원에서 심장검사 담당은 이상이 없다는 거야. 저 컴퓨터 저 보고 다 찍은 사진이 나오니까 그게 깨끗하대요. 그 이제 호흡기에서는 배가 안 좋아서 그럽니다. 담배 많이 펴서. 심장 질환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에게 흔히 동반되는 질환 중 하나다. 폐와 심장은 붙어 있는 데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동반될 확률도 높아진다. 심장질환 때문에 COPD가 생겼다, COPD 때문에 심장질환이 생겼다의 전후관계를 설명하기 힘들지만 같이 이렇게 위험 요인으로 저희가 지금 같이 알려져 있고 COPD 진단한 이후부터 1년에 3%씩 심장질환의 위험도는 올라가요. 그 10년이면 30% 정도가 될 수가 있고요. 최근 부쩍 심해진 호흡곤란이 폐와 심장, 어느 쪽 문제인지 감별하기 위해 검사를 받기로 한 오영섭 씨. 먼저 편하게 숨 쉰 다음에 크게 마시고 먼저 폐 기능 검사를 진행했는데 결과가 의외였다. 오영섭 씨가 호소하고 있는 증상의 수준에 비해서 폐 기능은 그다지 나쁘지 않아 정상 성인의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한 호흡곤란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60% 정도면 저희가 그냥 경증 COPD에 해당되는데 그 경증 COPD를 하더라도 폐성심, 폐동맥 고혈압이 있으면서 심장질환까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4단계까지로 진단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심한 거죠. 여기는 많이 까마시죠, 이렇게 보시면. 하지만 생각보다 양호한 폐 기능과는 달리 영상으로 확인한 오영섭 씨의 폐는 양쪽 모두 폐기종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다. 어깨 한 번만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심장 쪽은 어떨까? 급성 심근경색으로 2차례에 걸쳐 관상동맥에 스텐트를 넣어야 했던 오영섭 씨. 부정맥과 폐동맥 고혈압, 심부전 등 여러 가지 심장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당장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이라는 게 폐 염증이 계속 심하지는 않지만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신적으로도 있기 때문에 관상동맥 질환도 아무래도 염증성 소인이 더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혈관이 좁아질 수 있고 산소가 몸에 부족하게 되면은 혈관이 수축되고 또 여러 가지 피가 잘 굳는 그런 상태로 되고 하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발생되지는 갑자기 또 거기에 혈전이 생겨서 급성 심근경색증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거죠. 호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몸은 산소가 부족한 저산소증에 빠진다. 그러면 심장에서 폐로 향하는 폐동맥이 수축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혈류가 방해를 받으면서 혈압이 높아지는 폐동맥 고혈압이 오게 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심장에 무리가 오면서 크기가 커지고 기능을 잃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심부전이다.
그런가 하면 흡연이나 미세먼지로 인해 기관지와 폐에 생긴 염증들은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들어가 전신에 퍼지면서 신체 곳곳에 염증을 유발한다. 이러한 전신 염증 반응이 지속되면 결국 우리 몸의 장기들이 손상을 입게 되면서 우울증, 근육 약화, 관상동맥 질환, 골다공증 등 여러 질병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숨 들이마시고 숨 참으세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종종 폐암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얼마 전 정기 검진에서 폐에 의심스러운 결절이 발견된 정화수 씨. COPD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진짜 내가 캄캄하더라고요. 내가 이를 살야 되는가. 진짜요. 최근은 호흡곤란 증상도 호전돼 마음을 놓고 있었다. 진짜 나는 이러고 아무 데서는 뭐 생각도 안 했어요. 안 하고. 13년간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싸우며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지만 암은 예상치 못한 복병이었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진짜 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직 검사를 받게 된 정화수 씨. 먼저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채취할 조직이 있는 정확한 부위를 확인한 후 해당 부위에 국소 마취를 한다. 그리고 영상을 보며 의심되는 조직의 바늘을 찔러 세포를 떼어내는 세침 흡인 검사를 실시했다. COPD라는 병에서 폐암이 일반 사람보다 발병률이 높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어서 COPD 환자분들은 주기적으로 그쪽 폐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정화수님도 그 과정에서 새로운 폐에 덩어리가 보여서 그 덩어리에 대해서 폐암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 입원하신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폐암을 유발하는 강력하고도 독립적인 위험인자 중 하나이다. 같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라도 상태가 나쁘면 나쁠수록 폐암에 걸릴 확률은 높아진다. 조직 검사를 마치고 며칠 뒤 결과가 나왔다. 지난주에 이거 검사하셨던 거, 폐 조직 검사했던 거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왔는데 이 갖고 있는 COPD라는 병에 흔히 발생길 수 있는 폐암이 나왔고요. 그 폐암 중에 다행히 폐암 중에서도 악성도가 낮고 비교적 예후가 좋은 비소세포암. 그것도 초기 단계인 1기였다. 내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이 진짜. 폐가 이미 많이 망가진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의 경우 암을 발견해도 수술이 어려울 때가 많다. 조금 확인하기 위해서 더구나 80세라는 고령의 나이도 수술을 견뎌내긴 어려운 상황. 폐 기능이 딴 사람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폐암을 포함한 부분을 제거를 하게 되면 수술은 잘 됐지만 숨 쉬는 게 힘들어서 못 사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수술적인 처치를 할 수는 없고요. 최근에는 이 방사선 치료를 그 폐암에 집중적으로 시도를 하면서 집중으로 쐬주면서 수술과 비슷한 성적을 내는 치료들이 나와서 첫 방사선 치료를 앞두고 있는 정화수 씨. 불안했던 마음을 다잡고 그는 다시 희망을 가져본다. 어떻게 잘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이제 마음은 그렇게 지금 믿어야죠. 어떻게 됐든 간에 마음은 이제 배워놓고 믿어야지. 정화수 씨는 앞으로 4회에 걸쳐
방사선 수술이라고도 알려진 정위적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된다. 우리의 폐, 즉 허파는 바로 이 나무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에 가지는 기관지, 그리고 가지에 매달린 나뭇잎들은 폐엽과 폐포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봄이 오면 다시 잎이 자라는 나무와 달리 우리 폐는 한 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조기 발견이 중요한 건데요.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은 이렇습니다. 먼저 기침을 자주 하는가? 가래를 자주 뱉는가? 같은 또래 친구보다 숨이 가쁜가? 40세 이상인가? 그리고 담배를 피우는가? 만약 이 중 3가지 이상에 해당이 되면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한데요. 조기 진단을 통해 증상 악화를 막는 게 최선이라는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해야 할까요? 경기도 양평의 한 마을. 김장철을 앞두고 이효선 씨가 아내와 함께 텃밭을 찾았다. 고생을 시켜 심지 말라고 했는데.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의 모습에선 숨 못 쉬는 고통을 찾아볼 수가 없다. 안 떨려. 사람이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안 아파본 사람은 몰라요. 그걸. 정말 나와서 같이 다닐 수도 있고 이런 것도 같이 일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아주 감사하고 행복해져 지금은. 1시간이면 못 될 거야. 15년 전 심상치 않은 호흡 곤란을 느끼고 병원에 가게 됐다는 이효선 씨. 만성 폐쇄성 폐질환 때문이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 한 대여섯 개 올라가면 숨 차고. 그 처음에는 이 COPD라는 걸 모르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체념하고 생활하는데 도저히 불편하더라고요. 숨이 안 나오니까 너무 괴로워하고 그냥 뭐 어쩔 줄 모르고 힘들어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 빨리 119에다가 이제 전화를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이게 아주 무서운 병이더라고. 200도 힘들었어요. 진단 당시 이미 호흡기 장애 1급을 받았을 정도로 진행된 상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증상이 호전됐고 폐활량도 늘어났다. 200 정도 올라가면 잘 올라갔죠. 한참 힘들 때. 그 밑으로 올라갔지.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첫손에 꼽는 비결은 뭐니 해도 걷기 운동. 이효선 씨는 친구들과 함께 일주일에 3번씩 춘천행 전철에 오른다. 아침에 출발해 오후에 돌아오는 짧은 여행을 수년째 거르지 않고 있다. 이게 보직카드, 이게 장애인 카드예요. 호흡기 장애. 그럼 이거 완치가 되면 취소될 거 아니야? 이건 완치가 안 돼. 완치라는 건 없다. 만성이야 이게. 만성. 그냥 갖고 가야 돼. 서울의 오염된 공기에서 벗어나 춘천에 도착하면 호수 둘레 4km가량의 거리를 꼬박 걷는다는 이효선 씨.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꾸준히 걸으면서 호흡은 점점 편해졌다. 이렇게 거울 있는 거. 50대가 터져요. 우리는 이게 등이 구부러지잖아요. 저는 일직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상태라고 그런다고. 전기상. 전주. 봄에 미세먼지 많을 때 같은데 자꾸 햇볕고 안 왔지.
많이 좋으니 그런 얘기 않더라고. 많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지. 이젠 걷다 보면 어느새 일행을 앞지를 정도. 스스로 느끼는 호흡곤란 증상도 거의 사라졌다. 이 숨찬 걸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봤을 때는 오히려 정상이 되지 않았느냐 이 정도까지 느끼거든. 물론 20년 이상 피우던 담배를 일찍 끊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도 병세 호전에 큰 도움이 됐다. 바람이 때문에 뭐 현재 상태로 뭐 완치는 말하지 않습니다만 더 악화 안 되게끔 관리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앞서 만나본 정유자 씨 역시 꾸준한 노력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악화를 막고 불편한 증상들의 호전을 불러왔다. 특히 틈날 때마다 해온 호흡 연습이 효과가 컸다. 처음에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이 숨쉬기가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어머니 이러시면 병 있는 걸로 나와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집에 가서 이 숨쉬고 들어 마시고 내뿜고 이러는 걸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내가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정유자 씨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호전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크게 3가지. 첫 번째는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 두 번째는 꾸준한 유산소 운동. 그리고 약물 치료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서 약물 치료는 흡입 치료가 주가 된다. 약물을 흡입하면 좁아진 기관지에 직접적으로 작용해 공기가 통할 수 있게 기관지를 넓혀준다. 제일 중요한 게 이 흡입 치료입니다. 그 치료를 1년 내내 열심히 하셔야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고요.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운동을 하면 모든 부분이 다 좋아지지만 COPD 환자분들의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신선한 음식으로 식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폐 기능을 대신해 몸의 다른 기능을 키워 보완하는 호흡 재활 치료는 꾸준히 할 경우 약물 치료만큼이나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탄력 밴드를 이용한 상체 근력 운동은 폐 주변의 호흡근을 강화시켜주고, 유산소 운동은 허벅지 근육을 비롯한 우리 몸의 큰 근육들을 발달시켜 같은 양의 산소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호흡 재활을 통해서 폐 기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일한 폐 기능을 통해서도 이런 호흡 재활 치료를 받게 되면 환자분은 훨씬 더 호흡곤란 증상이 좋아지고 운동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이런 증상과 삶의 질의 개선, 운동 능력의 향상 등을 통해서 COPD 예후를 호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횡격막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복식 호흡. 약 3kg 내외의 물건을 배 위에 올려놓으시고 호흡하시게 되겠습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배를 불리시고 그런 걸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육이 없는 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호흡을 할 때는 주변의 호흡근들이 관여하게 된다. 숨을 들이마시면 횡격막이 내려가고 갈비뼈가 올라가면서 흉곽이 넓어져 들이마신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온다. 반대로 내쉴 땐 횡격막이 올라가고 갈비뼈가 내려오면서 흉곽의 부피가 줄어 공기가 빠져나간다. 복식 호흡을 통해 호흡근을 강화시키면 똑같은 폐 기능이라도 숨을 쉬기가 훨씬 편해진다.
공기가 드나들 수 있는 플랫폼이 넓어진다는 의미가 되고 환기가 좋아집니다. 그럼 숨차는 게 증상이 개선되죠. 네. 그리고 이제 근력이 좋아지면 같은 산소로 이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근육이 되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동안 삶의 질의 향상, 그리고 숨찬 증상을 개선하고, 그리고 입원율을 낮출 수 있다. 환자에 따라 증상도 상태도 제각각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 최근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분석 기술이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환자 맞춤형 치료와 그 결과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똑같이 폐 기능이 떨어졌더라도 어떤 사람은 기도가 더 많이 망가지고 어떤 사람은 폐 실질이 더 망가지고 이렇게 변화가 조금씩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이런 개개인의 병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진단의 정확도를 높인다기보다는 진단 후에 개별 환자의 평가를 더 상세히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와 관리를 서두를수록 노후에 맞이할 삶의 질을 높이고 수명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조기 진단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지금은 뒤늦게 발견되는 탓에 다른 어떤 만성 질환보다도 환자의 경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COPD는 한번 COPD가 생기면 치료는 되지만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폐 기능을 반씩 잃을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걸 본인이 별로 안 불편하다고 그냥 놔두는 거는 방치하는 거지. 그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이 먹어서 괜찮아요.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일은 아닌 거고요. 조금만 숨이 좀 찬 느낌이 있거나 기침 가래가 좀 오래 가는 분들은 꼭 폐기능 검사라는 걸 한 번씩 하기를 권합니다. 비용도 얼마 안 듭니다. 그냥 불과 다 보험이 되고 불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한 10,000원, 뭐 20,000원 이 선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검사보다도 편하게 할 수는 있어요.